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H200을 2월부터 중국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또 AI주에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전통적인 어떤 연말 강세장 그리고 내년도 증시에 대한 낙관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승 업종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 매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 업종이 좀 확산이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아직까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좀 몇 가지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오늘 뭐 3대 지수 고르게 다 올라갔고 상승률도 되게 비슷했어요. 그런데 업종으로 보면 11개 업종 중에서 10개가 올랐거든요. 근데 상승률 상위가 테크가 아니었어요. 뭐 소재라든가 금융, 산업재,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폭은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분위기 만들어 놓고 내년도 경기, 기업들의 실적 전반적으로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단 투자자들은 산타랠리 기간에는 증시 오른다. 그러니까 산타랠리 기간은 마지막 5거래일 첫 2일, 이 7거래일을 산타랠리 기간이라고 하는데 75% 정도 확률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막연하게 뭐 기대만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뭐 엔비디아에서 나온 뉴스가 내년도 2월부터 중국에 H200을 공급할 것 같다.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엔비디아가 저렇게 계획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우리 안 받아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저렇게 움직임을 하는 걸로 봐서는 중국 기업들에게 어떤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재고 소진되는 것 자체도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AI죠.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온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그 오픈 AI에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 이익률이 52에서 68%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회원들이 가입비를 내죠. 그럼 가입비 내면 그 회원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비용, 데이터 사용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뺀 게 이제 유료 회원 이익률인데, 이익률이 한 50% 정도 되다가 거의 70% 가까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오픈 AI가 적자 상태인데 뭐 생각보다 멀지 않은 기간에 흑자 전환하겠구나. AI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이 늦어진다, 수익화가 늦어진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유료 회원 가입률이 지금 한 5%밖에 안 된대요. 전체 오픈 AI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료 회원 비율은 아직 5%밖에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뉴스 자체가 쌓이면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금융시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고용이 약한 건 소비가 약할 수 있다라는 잠재적인 악재다. 그리고 연준의 구성,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압박, 누가 연준 의장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긴 했지만, 오늘 다수의 이제 월가의 분위기는 내년도 증시 오른다. 평균적으로 7,600포인트 이상, 지금보다 한 10% 정도 올라간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고 또 재정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될 거고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오늘 뭐 UBS에서도 증시가 또 올라간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최근에 조정도 나오고 했으니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또 반응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산타랠리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기간에 색깔 보면 올라가는 날이 일방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3대1 비율? 예, 3대1 정도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2년 동안에는 빠졌었는데 이게 3년 연속 산타랠리 기간에 빠진 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웬만하면 적어도 뭐 내년도 1월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 기간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이제 투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고, 확률적으로 봐도 뭐 이 기간에는 77% 확률, 예, 평균 1.3%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데다가, 어쨌든 연말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또 주식시장이 또 전통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크리스마스 주간에 평균 한 0.5%, 그러니까 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래 일수가 줄어들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0.5% 이상 올랐고, 확률적으로 보면은 3번 중에 2번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자들은 또 기대를 걸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오라클이 제법 올랐는데 웰스파고에서 이제 목표 주가 $280,
그러니까 최근에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는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AI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라클은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지금 주가 대비 거의 45% 정도 높은 그런 목표 주가 제시를 했고요. 뭐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H200 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마이크론도 신고가에 경신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엔비디아의 2023년도 실적을 보는 듯하다. 그때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실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AI라는 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거기에 이제 필적하는 실적을 이번에 가이던스로 제시한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고,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에 대한 급여 패키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머스크가 일 잘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최대 200조 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됐다가,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이제 잘못된 거라고 틀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갖다가 아니야, 이거 해도 돼. 이제 급여 패키지 지원해도 돼.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머스크가 보다 더 경영에 집중할 거고, 경영에 집중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파벳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하는 인터섹트라는 업체를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에 샀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데이터 센터 계속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기를 얼마나 조달하는 게 중요하지 뭐 버블이고 뭐고 우리는 의미 없어. 우리는 계속 투자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인터섹트 관련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모듈, 태양광 모듈 공급하는 업체가 퍼스트 솔라거든요. 거기가 오늘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들은 우리는 계속 투자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좀 내놓은 점도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 주식시장이라든가 이거 쭉 보면 은이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도 또 은 올랐거든요. 금이 그 다음이고 주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오히려 마이너스 나 있는 상태고 한데, 은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은은 6대4 비율로 60%는 산업처로 투자가 되고 산업재로 사용이 되고 소재로 40%는 뭐 해지라든가 이런 투자 수단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은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에 많이 활용이 되는 게 또 은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 가격이 폭락하거나 빠져야 뭐 주식시장이 산다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이 계속 강세 보이는 건 적어도 이제 AI 관련된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다. 이렇게 또 이제 해석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2%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가 올라간 건 사실 오늘 어느 정도 어제 선반영된 게 있어서 업종별 차이가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같이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아직까지 박스권인데 첫 번째 이제 고비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4,100 이상에서는 매수를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4,100 이상에서 대규모 매수한 거는 한 번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이상 매수한 거는 한 번밖에 없었고, 대부분 다 4,100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 과연 그런 흐름이 나올 거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하잖아요. 금융투자는 예를 들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이 자기네 돈 가지고 운용하는데 이걸 이제 금융투자라고 그러고, 투신권은 남의 돈 맡아서 굴리는데 이걸 이제 투신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융투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 연말에 배당 때문에 매수 쭉 했다가 배당 기준일 넘어가면서부터 연초까지 매도로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지금 많이 매수하는 건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연초에는 수급이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4,100 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장의 어떤 외국인 동향 잘 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긍정적인 건 어제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한 종목이 아니라 15종목 이상을 한 방에 매수하는 거. 그래서 보통 비차익 매수할 때는 특정 종목을 샀다고 안 하고 그냥 주식시장을 다 샀다. 그러니까 어디 빵집을 가서 나는 이 빵 하나 팥빵만 사야지 이게 아니라 팥빵, 소보루빵, 뭐 고로케빵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다 사는 거는 그 빵집이 좋은 거잖아요. 그냥 맛하고 상관없다고. 제가 주말에 성심당 가가지고 제가 빵을 사도 이렇게 10,000원어치 이상은 잘 안 사는 편인데
어떻게 고르다 보니까 막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빵집이 좋아 보여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비차익으로 산다라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물론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긴 했지만 비차익으로 산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 매수 규모와 비차익으로 계속 사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주요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가 11만 원. 근데 12월 들어서 11만 원은 이제 맞고 밀리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연중 최고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올라갈 거냐. 근데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에 고점 돌파를 못하면 이것도 또 투자자들은 고민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 네, 자동차주가 급등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관세 불확실성 제거 이후에 이제 올라갔다가 그 양봉을 다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제 다시 또 완만하게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쨌든 내연차 계속해서 생산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또 연결이 계속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떤 증권업종, 이게 제가 일부러 주봉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2분기에 엄청난 시세가 나왔잖아요. 2분기에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는 상황인데 그냥 계속 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끝난 건지 아니면 쉬었다 다시 움직이게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증권업종 자체가 주식시장에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제의 어떤 움직임 이것도 계속해서 추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역시 이제 박스권이죠. 결국엔 보면 그러니까 930에서 950이 계속 벽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공교롭게도 929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930 위에서 과연 안착이 될 거냐라는 건데 일단 넘어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죠. 예, 왜냐면 코스닥이 마지막 주와 새해 첫 주는 최근 13번 중에서 10번 오르고 3번밖에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 향후 이번 주 넘어가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코스닥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930, 950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힘이 발휘가 되느냐,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이 어쨌든 매수는 하고 있고, 투신권 연기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좀 오락가락 매도한 날이 더 많아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 쪽 한 번만 잡아주면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예탁금 자체는 늘어나긴 했는데, 이 정도 늘어난 거 갖고 뭐 주식시장에 엄청난 상승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근데 이번 주 넘어가면 그 개인 큰 손들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니까 좀 흐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두 주체의 어떤 매수 종목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I주 문제, 그다음에 엔캐리 우려가 일단 덜어낸 걸로 보이죠. 물론 이제 오늘 약간 지표상 미국의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고 그 엔화가 좀 강세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가도 엔캐리 문제 또 고민해야 되나 이런 게 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추적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버전으로는 이 우려를 좀 덜어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주식시장은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어저께 우리 증시는 미리 좀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4,100 위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좀 달라지는지, 만약에 달라진다라면 이번에 박스권 상단 넘기는 시도를 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대형주는 투자 경고 됐다고 해서 뭐 거래 중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에서 10,000원만 올라가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24일 이전에 10,000원 올라가면 거래 중지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대형주라서 이제 안 될 확률이 높긴 한데, 그러니까 그 거래 중지 안 시킬 확률이 높다게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크론 올라간 상태에서 그 국면 아예 그냥 뚫고 나가버리면서 그냥 고고싱을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된다라면 그냥 12월에 4,200 넘겨버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걸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구도, 2차 전지, 제약, 반도체, 엔터, 로봇 이런 건데 이 중에서 2개 업종 이상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제가 늘 말씀드리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시장은 강해진다, 그런 구도가 되는 거니까 이 흐름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증시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락한 다음 날, 그러니까 하락 매수했더니 그날 매수했더니 다음 날 평균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나왔지 이렇게 평균을 재봤더니 1993년 이후에 2위에 해당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재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있지만 악재가 대부분 다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게
오래 이제 투자의 어떤 징크스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에 어떤 재료가 물론 이제 그게 그 다음날 곧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심하게는 막 뭐 일주일 내내 하락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어떤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그때는 기회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 증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지수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수급에 집중하자. 이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특히 이제 구독하기는 좀 들어오신 분들은 이왕이면 그냥 뭐 나중에 안 보셔도 되니까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기를. 그래야 제 방송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공개가 된대요. 그래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